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KGM은 현대차그룹을 따라가기가 당연히 힘듭니다. 규모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 규모에는 당연히 투자 개발 비용이나 생산 능력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큰 기업만 살아남고 작은 기업은 무조건 실패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KGM도 분명 독보적인 장점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많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다음으로 많은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논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여기서 성장을 더 할 수 있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갈 거냐, 이런 건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마침 지금 부산 모터쇼도 눈앞에 있고 기아가 출시를 결정해버린 차도 있고 해서 오늘은 KGM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고 왜 요즘 소비자들이 불만을 많이 품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기아가 이번 부산 모터쇼에서 타스만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미 언론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사이에서도 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는 작년 서울 모빌리티 쇼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죠. KGM은 우선 이번 부산 모터쇼에 참가를 안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차가 예고되어 있긴 합니다. 토레스 쿠페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은 토레스 픽업 트럭이 될 텐데, 작년에는 기아와 KGM이 서울 모빌리티 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기아와 KGM 부스에 특히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올해는 기아와 르노코리아가 그 역할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기아가 좀 위협적이죠. 다른 차보다도 타스만인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당연히 KGM 주력 모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차종입니다. KGM 주력 모델은 단연 토레스와 렉스턴 스포츠 라인업입니다. 토레스 라인업은 그나마 승차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렉스턴 스포츠 라인업인 거죠. 렉스턴 쪽은 아직 신모델 소식이 없습니다. F백이 있긴 한데 얘는 나오려면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요. 픽업 트럭은 또 SUV 모델이 출시된 이후에 한참 뒤에나 나올 거잖아요.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명확합니다. 렉선 스포츠의 풀체인지, 그리고 렉선 스포츠급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이죠. KGM이 해줬으면 하던 걸 기아가 결국 먼저 해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KGM 입장에선 미니밴 시장도 문제, 그나마 독점하고 있던 픽업 트럭 시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니밴 시장도 돌파구가 있었습니다. 카니발과 스타리아밖에 없던 국산 미니밴 시장에 전기 미니밴을 먼저 출시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내놓는 게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현대기아차가 먼저 하게 됐잖아요. 카니발에 이어 스타리아도 순수 전기 모델이 추가된다는 소식 얼마 전에 다뤄드렸죠. 이 상황에 타스만까지 나오게 되면 독점 시장이던 국산 미니밴 시장도 현대기아차가 파일을 뺏어가게 되는 거죠. 내연기관 모델에 순수 전기 모델까지 예고가 되어 있으니 사실상 KGM은 픽업 트럭 쪽도 어려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가격만 단순히 생각하면 타격이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렉선 스포츠도 무조건 저렴한 트림만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물용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레저용으로 비싼 트림에 튜닝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수요, 그리고 픽업 트럭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타고 다니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을 텐데, 이 가격대를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렉스턴 스포츠로만 몰리진 않는다는 거죠. 타스만이 당연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타스만도 프레임 자체 픽업 트럭이고 국산차라는 점에서 수요자가 겹칠 수밖에 없죠. 차라리 타스만이 전기 모델로 나온다면 그나마 나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가솔린 모델뿐만 아니라 디젤 모델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2.2L 4기통 디젤 엔진하고 2.5L 4기통 가솔린 터보, 심지어는 2.5L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깃층으로 두는 소비자 범위가 렉선 스포츠보다 훨씬 넓다는 거죠. 렉선 스포츠는 판매량 타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당장 타스만이 출시된다는 사실보다도 저는 그 이후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렉선 상품성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없었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가 그나마 비슷했는데 얘는 애초에 해외에서 생산해서 들여오는 수입차일 뿐만 아니라 배정 물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판매량 경쟁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타스만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산차 브랜드고 판매량도 평균이니 그 이상은 팔릴 겁니다. 픽업 트럭을 사려는 사람과 이미 타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를 하겠죠. 여기서 문제는 승차감 같은 주관적 영역, 눈에 안 보이는 영역보다도 디스플레이 사용 편의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무서운 거란 겁니다.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KGM 입장에선 뭐가 문제냐, 더 세심하게 좋게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우선 올라가고요. 그런데 또 비싸게 팔면 안 팔립니다. 흔히 말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참 중요하다는
나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KGM 관련 영상을 올리면 디스플레이는 개선됐냐, 미러링 문제는 해결됐냐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관련 주제가 아닌데도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겪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이 상황에 다음 신차가 이 모든 걸 개선하지 못하고 나왔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모두를 고객으로 만들지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준비하느라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이미 관련 영상 촬영도 마쳤고요. 곧 시승기 영상으로 모든 게 나올 겁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간단합니다. 차 가격이라는 건 수천만 원에 달하니까 그런 겁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굳이 불편한 차를 살 이유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가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나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요. 전기차 관련 영상에서도 자주 보이는 댓글인데 절대 다수가 불편하다고 하는 문제는 편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불편한 거에 익숙해졌거나 적응한 겁니다. 고객이라는 건 그 브랜드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브랜드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마저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KGM으로 이름이 바뀐 뒤에 이 역할을 잘 했는지 질문을 한다면 물음표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아주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문제라면 저도 이건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다른 브랜드를 참고하기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몇 년 동안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치명적인 거죠. 이러면 이제 모두를 놓치는 겁니다. 토레스를 정말 측은한 마음과 함께 구매해준 고마운 고객들은 더 이상 KGM 차를 안 사게 될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입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새로운 고객 유입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나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디스플레이에 기능들을 다 넣었어요. 그럼 적어도 사용하기 편하기는 해놔야죠. 그럴 용기가 없었으면 버튼을 살려줬던가요? 이게 참 문제인 게 뭐냐면 KR10부터는 또 물리 버튼이 다시 살아날 예정이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까지 토레스를 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야, 우리가 무슨 실험 대상이야 뭐야? 모험을 하려면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견됐으면 빠르게 고쳐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이런 거죠. 수개월간 문제 제기와 해결책 제시 그리고 당연히 피드백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연구개발 부서의 안일한 움직임이 사실상 모든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이건 곧 올라올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물론 돌파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방금 말한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전제 하에 KGM은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렉스턴과 렉스턴 풀체인지 모델에도 적용된다면 이때는 또 승산이 있다는 거죠. F100이 차체와 디자인을 기반으로 픽업 트럭이 나올 거고 여기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고 심지어 가격도 합리적이다? 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곧 나올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이 사실상 골든타임입니다. 토레스 쿠페 아마 출시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겁니다. 이미 영상이 조금 공개됐는데도 관심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이 상황에서 관련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차가 출시된다면 그때는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한번 이렇게 되면 그 뒤로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차가 나오면 관심을 안 가질 거고요. 문제가 개선됐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봤자 KGM 아니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이라고 크게 다르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계속해서 토레스 쿠페 직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토레스 쿠페 전에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상태에서 나와야 할 거고요. 동시에 토레스 차주들은 업데이트를 해서라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줘야 할 겁니다. 당장 오늘 다뤄드린 소식만 봐도 어떤가요? 한국 시장만 해도 너무 치열합니다. 현대기아 차의 본질인 만큼 부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신차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니 제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